자, 명절이 지나고 9월 23일 첫 거래일이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깔끔하진 않죠. 코스피 코스닥 0.45% 밀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잘 끝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명절 안쪽에 조금 헝다 이슈도 있었고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 세계적으로 좀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명절이라 좀 피해간 부분도 있는데 오늘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헝다 그룹 관련 또 미국의 긴축 이런 관련해서 지금 환율이 조금 오르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시장이 약간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긴축, 중국의 헝다 우려, 속고칠 환율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 자 10원 가까이 급등했고 10개월 내는 지금 환율이 최고를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120선이 무너졌죠. 항상 제가 이 자산 배분에 있어서 주식의 60% 정도 있으면 달러의 40% 정도 있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양시장에서 전부 다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좋은데 오늘은 달러가 좀 오르고 있고 역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움직임이 테이퍼링이죠. 자, 여기 또 중국 형사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세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이제 1,180원까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나 코닥 주식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달러가 오른다고 꼭 이제 환율이 막 달러가 막 오른다고 시장이 막 안 좋아져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그만큼 약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세계적으로 지금 황타 사태도 조금 우려감이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나 이런 거 오르게 되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잡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빼다 보면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이 뭐 특징이 될 만한 종목은 유바이로직스가 있죠. 이렇게 보면 주식 초고수는 지금에서 이제 유바이로직스가 매수 1위이고 미국 백신 개발 업체가 MOU 체결 소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게 상위 1%의 고스픽이 있어서 잠깐 챙겨와서 11시 오늘 11시 현재고요. 유바이로직스 롱투 코리아 바이오니아 HLB가 이렇게 사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매수 4위에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매도에도 있죠. 이렇게 HLB.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그만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 이런 시장이 됩니다. 뭐 딱히 나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계속해서 매수세가 오고 막 올라가주기만 하면 좋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시장입니다. 자,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조금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디까지는 항상 뉴스인자가 참고사항이라고 그랬죠. 참고사항이고 저런 얘기들이 들리는구나. 그래서 일종의 이제 찌라시라고 보시면 제일 좋고 이게 정확하게 맞거나 어디가 딱 나온다고 회사에서 공시 즉 직접 회사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연기가 될 수 있고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참고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핀포인트 기사에 따르면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대비가 이번 달 이후로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근거는 자 20일 현지 시간으로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보유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고 또 내년 3월 임상 완료를 목표로 실험을 계속하고 보건당국에 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언론사에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볼 거고요. 일단 임상시험 보고서가 승인은 났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나노코박스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절이 한참일 때 우리가 9월 이제 18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때부터 연휴가 시작됐죠. 이렇게 늦은 오후에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나노젠이 개발 중인 나노코박스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했죠. 자 보충 자료를 평가할 경우가 3회 이상 결과와 3배 이상 초기 단계의 안전성 및 면역 완성 요건이 충족했다고 자 설명했습니다. 이제 두 단계가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딱 두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나노코박스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자, 나노제는 나노코박스의 유통증명서 발급 위에 일단은 자문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 및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자문위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심의에 들어가는데, 자문위가 나노코박스의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이 백신은 베트남 보건부의 긴급 사용 승인 대상으로 분류되고 보건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딱 베트남에서 조건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보호효능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게 이제 비나타임즈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자,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 나노코박스 백신 3상 중기 연구 결과 이 검토 내용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 감염자를 기반으로 하는 보호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보호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조금 충분하지 않다고. 요것 때문에 조금 심사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나노코박스 백신 개발 3상 이제 최신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노젠의 이 나노코박스의 보호용, 요게 조금 문제예요. 요거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금강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마찬가지죠. 내년 3월에 임상 완료를 목표로 실험을 계속해야 되고 보건당국에 적절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업데이트가 제공이 되고 다 되면 승인은 또 빠르게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날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건 회사에서 정확히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저렇게 진행 중이구나라고 참고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회사의 정확한 판단과 공시 내용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와중에 베트남이 시노팜의 베로셀 백신 2천만 도주를 구매를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이제 9월 21일자 결의서에 따르면 자, 정부는 백신 및 백신 사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불만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다 수락하고 계약 조건에 따른 지불 방법을 수락하는 중국 시노팜의 베로셀 코로나19 백신 2천만 도주에 대한 특수한 경우 계약자 선정 방식을 적용하는데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자,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시노팜 이 베로셀 백신 2천만 도주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죠. 요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 약 44% 정도를 좀 시노팜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모든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약 4,500만 도주를 접수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중 중국 시노팜 베로셀 백신이 전체의 약 44%에 달하는 2천만 도주를 접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이 현재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3,500만 도주의 백신을 접종했고 그중 2,870만 명이 1차 접종, 나머지 약 690만 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걸로 나타났죠. 이 접종률은 꽤 중요해요. 얼마 전에 그 해외에서 많이 이제 베트남으로 제가 그 기업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지금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안 풀어지면 해외 기업들이 지금 계속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백신 맞아서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만큼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지금 긴박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 자료가 자꾸 보건부에 올라갈수록 빨리빨리 검토해서 승인 내줄 확률이 사실은 더 큰 게 맞습니다. 자, 저런 재료들에 또 앞서서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기술적인 분석, 즉 재료 플러스 항상 주식은 세 가지 정도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 당연히 주식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재료 플러스 또 항상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고 또 그만큼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죠. 이 주식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그리고 추세를 유지하는지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제일 강한 건 지트리비엔트죠. 지트리비엔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찍을 자리 이제 찍었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노랗게 고는 20개월선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다고 그랬죠. 요게 또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데 정확하게 근처 갔죠. 호가창이 2만 원이 되는 정도가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19,3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육지선까지 왔다 갔고 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 자리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안 깨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부터 잘 대응하실 분들은 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제일 강하죠. 제일 큰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HR고 HLB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인수하는 바람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 뭐 추세 아직 잘 유지하고 있고 이제 주봉이 어차피 이틀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내일. 근데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5주선 이탈이 있고요.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 힘들죠. 아직은 잘 유지되어 있고 단지 이제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고점을 맞다 보니까 당연히 한 달 정도 또 실수도 있고 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존재하죠. 크게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정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죠. 밑에서 거의 100%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또 감수해야 되고 또 만약에 이제 매수하신 분이 이런 조정이 싫다. 뭐 이제 어떻게 수익을 좀 내고 싶다 그럼 밑에 사신 분들은 뭐 50% 차익 실현, 30% 정도 차익 실현 뭐 이렇게 나름 본인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달에 고점이 최고점인데 이걸 뚜레어쳐 올라간다고 그랬죠. 맞고 떨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전고점 맞고 떨어진 거죠. 자, HLB 제약은 약간 오선 이탈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추세가 약간 중기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날 저점이 언제냐면 9일에 저점이 25,800원에 있던 요 자리에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25,800원대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넥스바이오사이언스는 조처 추세 잘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노젠의 비중이 있는 실질적인 친구가 이 친구죠. 자,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5주선 위에서 추세를 쨍쨍하게 아직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어차피 저번 달 고점이 35,450원 요걸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데
오늘 고점이 35,700에서 살짝 뚫었죠. 이 자리까지 완벽하게 뚫어주면 추가로도 항상할 수 있고, 이렇게 넥스 사이언스가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좋다는 건 역시 나노 코박스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HLB 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일봉에서 보면 2,000원 근처 가면 이렇게 2,500~600원을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진행하는 게 딱 맞는 방법 같습니다. 장중에 수급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장 끝나고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고수들의 탑픽, 유바리스 좋죠. 월봉에서 어째 추세가 좋아요. 이제 이전에 5월달에 고점 여기가 약간 이제 맹점인데 여기 못 뚫어주면 이제 맞고 두성 들어오고 뚫어주면 더 가긴 하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1차 목표가를 잡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여기서는 장기 투자 가능한데 단기 단타로 대응하라고 그랬죠. 단기 단타로 대응할 때 유바리스는 23% 갔다 왔으니까 잠깐의 단기 단타로 넣은 수익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월봉에서 높을 때 빠르긴 빨라요. 하지만 월봉에서 물리면 그냥 또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대응을 잘해서 기준을 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